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여러분은 글 혹은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요, 글을 써서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이걸 글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심리상담 그리고 명상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년간 적용하면서 정립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부감이나 좀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글을 쓰라고? 그것도 습관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럴 때만 간혹 글을 써서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라는 책과 제 책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크게 총 3가지 종류의 글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집필합니다.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책을 최근에 집필을 마쳐서 다음 달 정도에 출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한 글을 씁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대본을 보고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일종의 기획서 같은 걸 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일기입니다. 저는 이 일기를 좀 특별히 감정일기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인 감정일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치유로서의 글의 역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재수학원에서 8시부터 8시 20분까지 조금 긴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저는 항상 일기 쓰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제가 재수할 때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6시 정도에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서 밤 11시 정도에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그 고된 힘든 재수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게 이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1년차 수의사 때 일도 너무 힘들고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적응도 힘들고 해서 좀 힘들어했는데 친구가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꽤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 배운 또 글쓰기 스킬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를 도와주는 글쓰기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명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철학 공부 그리고 명상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신 스님께 명상과 마음 돌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제 나름대로 제가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혹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한 글쓰기 방법을 저만의 방법으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렇게 아픔을 극복하는 저만의 일기쓰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기 쓰는 방법은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글쓰기가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불안은 어디에서 오나요? 불안은 바로 명확하지 않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데에서 오죠. 그러면 이 알 수 없음은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정리되지 않고 그 고민이 장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제가 명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명상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마음을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데려다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명상 방법에 대한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민이 장황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것은 글쓰기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흔히 뜬구름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생각이 계속 전개가 되게 돼요. 생각이 1번, 2번, 3번, A, B, C 이런 순서대로 따박따박 정리되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맞다, 근데 그거,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전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씩은 다 왜곡된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우울증 혹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은 이 왜곡된 사고의 흐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의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 바뀌어도 내 내부에서 생각이 진행되는 방식은 항상 비슷비슷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썰매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눈길에서 썰매를 타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눈이 왔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썰매를 타러 나가면 완전히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길이 있죠. 거기서 썰매를 타면 내가 원하는 길로 썰매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3번만 썰매를 같은 길로 타다 보면 그 썰매를 처음에 탔던 길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죠. 그래서 움푹 파인 그런 썰매에 어떤 노선 같은 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10번째 썰매를 타면 내가 직선으로 똑바로 가고 싶어도 첫 번째, 2번째, 3번째에 탔던 그 길대로 썰매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고의 습관이에요. 이 사고의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냐면 왜 좋게 말해도 너 왜 그렇게 시비 거냐? 이렇게 약간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의 습관 자체가 그렇게 박혀 있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각각 다르고 또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도 비슷한 결로 수용을 하고 비슷한 결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비슷하게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합리적인 생각은 아닌데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의 경로, 썰매길을 인지도식이라고 부르고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지도식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되어 있는 인지도식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1번인데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근데요, 이걸 글로 쓰면 조금 더 인지하기가 쉬워요, 스스로.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손으로 쓰고 눈으로 한 번 더 읽어야 되죠. 그리고 생각은 뜬구름처럼 할 수가 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 뜬구름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글을 쓰면 뭐랄까 강제로 생각이 정리당한달까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류가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로 막 서로 말꼬리를 잡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글로 싸우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악플 써놓고 다음날에 다시 읽어보면 아마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남자친구랑 싸움이 났을 때 좀 감정이 서로 격해진다 싶으면 잠깐 스톱하고 자기야, 우리 내일까지 A4 3장 이내 분량으로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만나서 서로 교환하고 잘잘못을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싸움이 쉽게 끝나고 겨루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읽은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라는 책에서도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고치면서 삶의 나쁜 부분도 인식하고 또 글을 고칠 때 삶의 나쁜 부분을 같이 고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고친 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사건도 글로 써서요. 그 글에서 분노와 울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글로 쓰면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쓸데없는 분노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배웠던 글쓰기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건을 겪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나서 나는 하루 종일 우울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건과 내 감정을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논리를 지지하는 생각을 다 써봅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왜 우울했을까?
화난 사람들이 주로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논리를 반박하는 근거들을 다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 화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화난 사람만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다. 환호하는 사람도 소리를 지를 수 있다. 놀란 사람도 소리를 지를 수 있다. 그 사람이 왜 소리를 질렀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많이 질렀기 때문에 내가 우울했다라고 썼는데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근거들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이유들도 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 길에서 지나다니던 모든 행인, 그 소리를 들은 모든 행인이 우울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썰매 눈길이 있으면 이 썰매길에다가 다시 새 눈을 덮어 씌워서 이 모든 것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스님께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스님께서 불교는 행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할까요? 이미 잘못된 썰매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쓰기 방법은 바른 썰매길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요. 이 썰매길을 없었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잘 만들어진 썰매길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모든 사건을 깨끗한 눈길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글쓰기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이 3단계 글쓰기를 다 실천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거나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항상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적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적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써놓은 일기를 복습해야 돼요. 그래서 한 열흘이 지나고 나면 열흘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오늘은 저 사건을 겪고 내일은 이 사건을 겪고 모레는 다른 사건을 겪고 다 다른 사건들을 겪어요. 다 달라 보이는 사건들을 겪어요. 근데 나는 이걸 받아들이기를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늘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글로 써서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저 말을 했는데 A도 나를 무시하고 B도 나를 무시해.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발견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책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에 소개된 고민 해결 3단계 글쓰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설명한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3단계 글쓰기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더 실질적인 고민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까 말까? 거기 갈까 말까? 이 물건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조금 더 유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고민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는 헬스장 회원권 끊어도 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연초에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죠. 두 번째는 고민되는 이유를 다 나열합니다. 하루 이틀 나가다가 또 그만두면 등록비를 다 날리게 된다. 우리 헬스장 기부 요정 많으시죠? 두 번째, 마땅한 운동복이 없다. 세 번째, 헬스 초보라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헬스장 등록을 고민하는 이유를 다 나열했으면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씁니다. 아까 설명했던 방법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고민되는 이유에서 등록비를 날리게 될까봐 고민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는 해보기 전에는 그만둘지 말지 모른다. 만약 한두 번 나간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나의 손실은 한 달에 헬스장 등록비인 10만 원 내외이다. 이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마땅한 운동복이 없다 라고 했는데 운동복이야 뭐 새로 하나 장만을 해도 되고 운동복을 빌려주는 헬스장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는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사람들은 의외로 남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사실에 기반을 둔 걱정이 아닌 내 생각 패턴, 편견, 피해의식 등에 버무려진 쓸데없는 감정 소모였는지 알게 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글로 쓰면 별것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귀여운 고민들인데 머릿속에서만 걱정을 굴리다 보면 눈덩이처럼 술술 불어난다. 나는 심지어 출근하기 싫을 때도 이런 연습을 한다. 왜 출근하기 싫을까? 왜 사람이 미울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적용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슷한 패턴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였는지도 알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앞으로 하게 될 고민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사실 글쓰기라는 것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특히 실천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귀찮다,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노력 대비 굉장히 얻어가는 효과가 많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일기를 쓰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불안해, 나 너무 우울해 이런 순간이 있었을 때 오늘 보신 영상을 딱 떠올리시고 한 번쯤 그래, 그 유튜버가 이렇게 하면 좀 낫다고 했어. 한번 속눈샘 치고 해볼까?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걷기 명상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